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도 코스닥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0.23%, 그리고 코스닥은 0.26% 하락 마감했습니다. 현재 우리 코스피 지수를 보게 되면은 지난 몇 달째 계속 박스권 내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지금은 박스권 상단에 머물고 있습니다만은 뭐 시원하게 돌파도 하지 못하고 딱 박스권 내에서 갇혀서 있어요. 시장이 지난 몇 달간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흘러가다 보니까 주식 투자 열기도 서서히 식어가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현재 시장이 이렇게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그동안 돈이 많이 풀렸고 최근 경기가 살아나고 또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또 인플레이션 압박이 있다 보니까 앞으로 돈을 갖다가 줄이지 않을까 이게 좀 겁나가지고 그동안 이 돈이 늘어나서 시장이 쭉 올랐는데 돈이 줄어들면 어쩌지? 이런 겁이 나서 지금 시장이 눈치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이 제목 그대로입니다. 돈이 늘어나는 이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죠. 돈을 줄일 만한 기술이 저는 솔직히 없다고 봅니다. 정부도 마찬가지고 중앙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이 연준의 대차 대조표입니다. 그 연준 자산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연준에서 이를 보면은 이 전체적인 이 그래프가 계속 상승을 했죠. 이건 2004년 이전부터입니다. 계속 돈 찍어냈죠. 일부 조금 이렇게 줄어든 구간이 있긴 합니다만은 돈이 계속 이렇게 늘었습니다. 또 그리고 지금 M2 통화 이거는 훨씬 더 이전이죠. 지금 1960년 요때부터 보면은 2020년까지 이게 뭐 한두 해가 아니다 아닙니까? 돈이 줄어든 적이 있습니까? 계속 돈이 계속 늘었죠. 지금 상황 갖다가 정리를 좀 해드리면은 요걸 보고 해드릴까요? 그렇죠. 요걸 보고 하는 게 낫겠네요. 2008년도 금융위기가 왔습니다. 그때 민간에서 만들어진 돈이 줄어들었죠. 그러다 보니까 연준에서 돈을 찍어서 양적 완화를 해서 요렇게 1, 2, 3차를 해가지고 시중에 돈을 공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말 2016년도 때부터 돈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올렸다 이 말이죠. 실제 2018년하고 이렇게 2019년 코로나 바이러스 바로 직전까지 이렇게 돈이 조금 줄어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처 예전에 풀린 돈 이만큼 풀렸잖아요. 여기서부터 풀었잖아요. 풀었는데 이 돈을 다 회수도 하기 이전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대유행을 해본 겁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가 지금 난리가 나쁜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연준이 또 돈을 갖다가 또 풀어보십니다. 연준만 푸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다 풀었죠. 그럼 현재 상황은 뭐 어떤 상황이냐면은 지금 그동안 돈이 풀려가지고 자산 가격이 급등을 했죠. 또 그리고 집단 면역 형성으로 최근에는 경제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저기 경제가 살아나다 보니까 앞으로 원자재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게 뭐 불보듯이 뻔한 거 아닙니까? 실제 수요도 많고 또 투기 세력도 몰리다 보니까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있죠. 또 이런 것들은 인플레이션 압박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고 그렇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또 걱정이 돼서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을 갖다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여기까지 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앞서 본 것처럼 돈을 늘리는 것은 정말로 잘합니다. 중앙은행도 잘하고 정부도 잘합니다. 늘려서 뭐 주는 건 엄청 잘해요. 잘하는데 줄이는 것에 대해서는 큰 기술이 없습니다. 이 줄이려고 그러면은 예전에 미국에서 금리 한 20%까지 쭉 땡긴 것처럼 그때도 뭐 어쩔 수 없어서 줄였는데 줄이는 것에 대해서는 큰 기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인 수준으로 금리를 갖다가 이렇게 올렸다가 또 내렸다가 하면서 이런 줄이는 건 할 수 있어도 돈을 갖다가 양적 완화 때 이만큼 풀었잖아요. 그럼 이만큼 푼 돈을 갖다가 다시 이만큼 내려야 되는데 이 기술은 지금 없어요. 그러니까 돈은 계속 늘어난다고 봐야죠. 실제 이 테이퍼링을 갖다가 한다고 해도 돈이 어느 정도 회수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 게다가 민간 경기가 살아나면 중앙은행이나 그동안 정부에서 아픈 것보다 민간에서 더 많은 돈을 만들어낼 거기 때문에 돈은 계속 늘어난다고 봅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전 세계가 지금 돈을 너무 많이 풀었기 때문에 돈이 종이잖아요. 지금 종이 돈 인쇄를 해서 계속 풀어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강제 청산되는 날이 온다고 봅니다. 지금 당장이 될런지 뭐 언제가 될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실제 뭐 돈이 종이가 되는 사태를 우리가 뭐 하도 번 본 게 아니고 공부해 보면 많습니다. 옛날에 뭐 독일에서도 돈이 너무 많아서 돈 가지고 뭐 장난치는 거 애들 가지고 노는 거 많이 봤죠. 짐바브웨도 그랬고 저쪽이 베네수엘라는 안 그렇습니까? 우리나라도 옛날에 불과 100여 년 전에 우리도 그런 일이 있었죠. 이 돈이 종이가 되는 게 그런 일이 흔하게 자주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제적인 문제였지만 이제는 지금 전 세계가 언젠가 강제 청산될 날이 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돈을 갖다 모으기 좀 그렇고 하면은 저 은퇴를 갖다가 촌에서 텃밭에 있으면서 그냥 내 먹을 거 내가 소소하게 농사 지어 먹고 산다 뭐 그런 노후 계획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여튼 강제 청산되는 날이 제 생각으로는 우리 살아생전에 오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지금 4차 산업이 발전되는 것도 있고 해서 지금 당장은 아닐 것 같고 돈이 또 많이 풀려서 거품은 이때까지 일어난 거는 거품도 아니고 더 큰 거품이 일어날 것 같고 돈이 결과적으로 해서 뭐 사람들이 빌리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게 된다면 한방 터질 건데 한 2030년대 정도 돼서 그런 일이 한번 펑 정리하고 가지 않을까 일단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때가 참 걱정되긴 하죠. 잘 지내 나가야 되겠죠. 그런데 어떤 위기가 와도 망하지 않는 법에 대해서 예전에도 자주 말씀을 드렸죠. 돈이 늘어나는 시기에는 주식과 부동산의 가치가 오릅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보유하는 게 좋죠. 돈이 줄어드는 시기에는 현금이 또 가치를 발휘합니다. 그런데 돈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돈이 너무 많이 찍어서 종이 쪼가리가 되면 이건 부동산과 주식 가격이 엄청나게 오르고 돈은 아무 가치가 없고 또 금 가격이 오르죠. 또 그런데 만약에 전쟁 같은 거 나면 주식 부동산도 또 엉망이 되니까 그때는 또 금만 빚을 발휘하게 되는 거죠. 자산을 갖다가 뭐 없을 때는 이렇게 좀 나누기는 어렵습니다만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가면서 주식과 부동산, 현금, 금 여기다가 뭐 채권까지 뭐 더한 사람도 있는데 뭐그 정도까지 지금 우리가 부자가 채권을 보유할 만큼 부자들이 있겠어요. 이건 채권은 제껴두고서 주식, 부동산, 현금, 금, 은도 됩니다. 은을 또 해야 되는 이유가 이 금은 좀 단위가 크기도 하고 해서 우리가 저기 은은 좀 동전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돈 가치가 없어졌을 때 여기 동전 하나씩 몇 개 싸니까 은은 들고 있다가 동전 몇 개 챙겨 가가지고 밥 먹고 뭐 사고 이렇게 먹고 살 수는 있겠죠. 그러면 한 덩어리 가지고 바꿔줄 돈 없다 이러면 골치 아프니까 은도 괜찮습니다. 요 정도로 나눠서 위험 대비라면은 돈이 줄어들든 말든 중앙은행이 망하든 국가가 망하든 간에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 좀 보도록 합시다. 오늘 시장을 보면은 요거 좀 더 봅시다. 최근에 외국인들이 일주일 순매수를 했습니다. 갑작스럽게 얘들이 무슨 일인 거 이렇게 매수해서 들어왔죠. 제가 볼 때는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기도 해요. 일단 살펴는 보면 이렇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에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매수한 게 요겁니다. 지금 그동안 이 경기 민감주하고 유통 이런 거 좀 많이 샀잖아요. 철강, 금속, 건설, 뭐 유통 이런 거 제법 샀죠. 보복 소비주 관련해서 이런 거 그죠? 근데 이걸 갖다가 외국인들이 지금 차익 실현을 했어요. 차익 실현하고 지금 수출 관련주 물론 철강도 그렇습니다만은 전기전자 이렇게 서비스업, 운송 장비, 화학 이런 거 좀 매수했습니다. 외국인들이 이런 거 매수했는데 종목을 좀 보면은 이렇게 일단 기본 종목이라서 쭉 살펴봤을 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또 그리고 카카오, 기아차, 뭐 현대차, LG화학, S오일, SK텔레콤, SK이노베이션 다 수출 관련주고 또 대형주들입니다. 그런데 이 종목의 면면을 봤을 때 지금 뭐 경기 민감주 철강도 당연히 들어와야 되겠죠. 들어와야 되는데 이 각각의 업종 대표주들 좀 이렇게 들어온 걸 봐서는 지금 아마 패시브 자금이 들어왔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글로벌 크게 전 세계를 상대로 움직이는 펀드가 있는데 그 자금이 이쪽으로 들어와서 그냥 의무적으로 그냥 들어오는 자금이 아닐까. 한국 비중을 좀 늘리지 않을까.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외국인들이 매수하고 들어오는 거 일단은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일단은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시장 수급 좀 보면은 오늘은 운송 장비 많이 들어왔어요. 그 나머지는 뭐 없어요. 이런 거 들어왔고, 수급 분석표 검색을 통해서 세력들이 매수한 종목들을 보니까 이렇게 11개 종목이 됩니다. 자, 이 종목 살펴보기 전에 좀 조심해야 되는 종목들도 있죠. 이 보조지표 꼭 참고하세요. 이거 그냥 뭐 재미삼아 만든 게 아닙니다. 고생해서 만든 거예요. 꼭 참고하십시오. 경동나비는 좀 많이 올랐고, 대현도 좀 올랐고, 동양생명도 좀 올랐습니다. 그리고 두산파켓, 동원산업, 연우, 이연제약, 화성 코퍼레이션 이런 종목들은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세력들이 매수한 종목들 중에서 요 파란색 요거 빼고, 파란색 빼고, 그 나머지 종목들은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운송 장비 쪽으로 많이 들어왔는데, 뭐 자동차 뭐 앞으로 가야 되겠죠. 자동차도 가야 됩니다. 운송 장비 업종 그동안 좀 많이 올랐다가 한동안 조정을 거쳤는데, 결국엔 안 가겠습니까? 보유하고 계신 분들 힘내십시오. 자, 일단 요거는 제가 살펴보고, 주말에 살펴보고 괜찮으면 제가 다음 주 월요일 날 장중 수급 분석 시간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근에 시장이 뭐 테이퍼링 우려, 금리 인상 우려, 막 이런 거 때문에 좀 조정도 받고 한데, 냉정하게 데이터를 놓고 봤을 때 중앙은행이 의도적으로 돈을 줄일 만한 기술이 없다고 봅니다. 정부도 없어요. 왜 못 줄이냐면은, 이렇게 늘리는 건 잘 늘려도 이렇게 줄이는 거는 못 한다니까. 이렇게 늘어난 만큼 쑥쑥 줄이는 거는 못 하는 게,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부채를 기반으로 합니다. 실제 그렇잖아요. 이게 연준에서 찍어내는 돈하고 또 실제 시중에서 움직이는 돈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 갭이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머지 시중에서 이 돌아다니는 돈의 대부분은 다 부채라고 보시면 됩니다. 빚입니다. 빚. 그런데 돈을 줄인다면 그 부채를 줄이게 되는데, 부채를 줄이게 되면은 필연적으로 파산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가계, 그러니까 각 가정의 파산, 또 그리고 기업의 파산을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런 파산이 늘어나게 되면은, 파산이 또 자칫 잘못했을 때 중앙은행이 또 겁나는 게, 돈을 무제한 늘리는데 돈이 무제한 줄어들 때, 그러니까 파산이 도미노처럼 연쇄적으로 일어나가지고 이 작은 파산으로 막지 못하고 더 큰 파산으로 계속 연결되어서 이 걷잡을 수 없는 수준으로 가는 거, 이게 또 굉장히 겁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겁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파산하게 되면 일단 돈부터 늘리고 보는 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돈이 계속 늘어왔죠. 이게 돈이 늘어나게 되면은 자산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 주식이나 부동산 이런 거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정말로 거지 만든다는 걸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하는 겁니다. 중앙은행이 그냥 그런 겁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도 이 파산을 하면, 이 파산하는 사람들도 다 유권자들인데 이게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파산하고 난 다음에 참으십시오. 밥 세 끼를 못 먹습니다. 그래도 참으세요. 그렇게 정신들이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이야기 못 합니다. 그래서 이 파산을 갖다 막지 못하고요. 그럼 돈을 계속 늘어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입니다. 테이퍼링이고 금리 인상이고 솔직히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돈을 실제 누가 줄이느냐? 보이지 않는 손이 줄이겠죠. 탐욕이 지금 쩔어가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엄청난 탐욕에 쩔어가지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줄이겠죠. 이거는 뭐 은행도, 뭐 정부도, 누구도 어떻게 간섭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돈이 한 방에 그냥 막 신용을 잃어서 사람들이 중구난방하게 되겠지요. 그 상황이 올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인류 역사상 이렇게 돈 풀린 적이 없거든. 올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을 갖다가 모아서 지금 은퇴 준비하기 힘든 분들은 저는 솔직히 진짜 귀농도 권합니다. 촌에 집 진짜 쌉니다. 싸니까 거저 묵는 집도 있어요. 진짜 워낙 도시로 많이 떠나서 빈 집도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촌 사람들 텃세도 좀 심하다고 한데, 각자 뭐 할아버지 할머니 아니면 부모님 뭐 농촌 출신 분들은 어디라도 끈이라도 좀 달고 들어가면 촌에 다 터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들어가서 생판 모르는 데 들어가지 말고 들어가서 자리를 잡아서 텃밭이라도 조금씩 하면서 소소하게 지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언젠가는 한번 큰 일이 일어날 거라고 보고,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도 살아남을 수 있는 지혜가 좀 필요하겠죠. 너무 욕심내지 말고
이런 것 좀 나눠서 보유하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욕심의 문제죠. 빨리 경제적으로 좀 자립을 이루고 싶죠. 그러면 돈을 많이 벌면 경제적으로 독립을 이룰 것 같습니까? 자립을 이룰 것 같아요? 자유를 얻을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소비가 이마에 된다면 택도 없어요. 한 달에 뭐 1억씩 쓰는 놈이 얼마나 있어야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한 달에 100만 원만 있어도 나는 막 충분하다 하면은 이거는 뭐 1억 2천만 있어도 뭐 얼마나 오래 써요. 10년을 갖다 먹고 삽니다. 경제적 자립이 그만큼 자유가 빨리 찾아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소비를 많이 늘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경제적 자유가 빨리 올 거예요. 여튼 이렇게 잘 나눠서 이렇게 보유하게 되면은 안 망하겠지요. 아무튼 뭐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제가 볼 때는 데이트를 볼 때 돈을 줄일 만한 기술은 없고 언젠간 한 방 터집니다. 그때까지는 잘 불려 나가야 되겠지요. 이상입니다.